네, 오늘 17번째 시간이고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출장을 갑자기 가게 돼서 목요일날 수업은 안 하겠어요. 대신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날 본래 보강을 하기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그 다음에 아마 언젠가 한번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강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리뷰를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뭔가 그 코스의 전체 트리 중에서 브랜치 하나를 또 끝을 냈어요. 뭐였죠, 그게? 자,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다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려봐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위에만 그리면 되죠. 자, 오브저베이션에 따라서 랜덤 벡터 오브저베이션이냐, 랜덤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이냐, 랜덤 웨이폼 오브저베이션이냐로 크게 세 개로 나눴어요. 아직도 하나를 못 끝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요 브랜치가 전체의 한 4분의 3쯤 돼요. 과장을 하면 3분의 2쯤 되고. 그래서 여기서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나눴고, 그 다음에 디텍션에서는 랜덤 파라미터냐, 넌 랜덤 파라미터냐.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랜덤 파라미터일 때 걸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넌 랜덤 파라미터일 때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텍션에서도 그러니까 랜덤 파라미터냐, 즉 prior probability가 주어졌느냐, 각각의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았느냐로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죠? 먼저 랜덤일 때는 결국은 뭐예요? 제너럴 베이지한 디텍션 문제였어요. 근데 넌 랜덤일 때는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가 약간 기억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자. 자, 넌 랜덤 파라미터에 대해서 디텍션을 할 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저기서? 처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미니맥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죠? 니만 피어슨? 예. 철자가 기억이 안 나요. 니만 피어슨이,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 더 하고 넘어갔죠? 여기서 이거 두 개만 하지 않고 물론 랜덤 파라미터로 문제에도 적용되는 어떤 걸 하나 더 배웠어요. 어떤 토픽을. 그렇죠. Composite Hypothesis Testing을 배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배울 거는 이것과 관련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혹시? 컴포짓의 반대말은 뭐였죠? 예, simple이었어요. 그러면 simple hypothesis testing 문제들과 composite hypothesis testing 문제들의 차이점은 hypothesis의 수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hypothesis가 어때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observation의 PDF나 PMF나 CDF를 가질 때, 그때 composite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apparently composite인데 어떤 파라미터가 랜덤에서 결국은 하나로 바꿀 수 있었죠? The nuisance parameter. 그래서 용어를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The nuisance parameter. 그래서 어떤 nuisance parameter가 랜덤이면, 그렇죠? composite hypothesis testing 문제로 보이지만 simple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정말 복잡한 말 그대로 composite이 합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복잡하다는 뜻도 되죠. 예, 복잡한 hypothesis testing 문제가 됐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죠? 니만 피어슨 like 크라이테리언을 썼어요. 참고로 니만 피어슨 디텍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죠? The most powerful detector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maximize probability of detection subject to an upper bound on the probability of miss. 이렇게 됐어요. 알파라고 합시다. 네. false alarm이죠. false alarm. sorry.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때요? 같은 디시전 리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오브저베이션의 그러니까 오브저베이션의 PDF를 적분해서 얻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죠. 말했잖아요. 교수다 하는 거라 그랬죠, 둘 다. 근데 이때는 어때요? 실제로 교수가 나타나지 않은 거고 이때는 정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교수다 하는 관측값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덴서티를, 얘는 하이파테시스 1이라고 하죠. 보통 얼터너티브 하이파테시스에서 적분한 거고, 얘는 PDF를 널 하이파테시스에서 적분한 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하나를 작게 하면 다른 하나, 아니죠. 이건 트레이드 오프 아니죠. 이건 하나를 크게 하면 다른 하나도 커지죠. 왜냐면 리전이니까. 리전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민으로 하면 probability of miss죠. 그래서 두 개의 에러 레이트가, 원래는 false alarm이란 에러 이벤트의 에러 레이트와 probability of miss라는 에러 레이트가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1 마이너스 miss probability가 돼서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거나였죠. 그런데 이건 그냥 니만 피어슨인데, 간파지실 때는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죠? 그 뉴슨스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몰라요, 우리가. 뉴슨스 파라미터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뉴슨스 파라미터 값이 뭐든 간에 어떤 집합 안에서 정의되잖아요, 보통. 뭐 인피니티일 수도 있고. 그 집합 안에서 뉴슨스 파라미터 값이 뭐든 간에 어쨌든 false alarm rate가 알파로 바운드 되는 그런 디텍터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는 아예 그 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어떤 문제에서는 그 집합이 non-empty set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subject to false alarm rate가, 이게 뉴슨스 파라미터 영향을 받았죠? 뉴슨스 파라미터를 P라고 할까요? 뭐 세타라고 해봐요. 세타. 이것이 뭐예요? 알파 for all 세타죠. 그렇죠? 이러한 디텍터들, 왜냐하면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우리가 서치하는 게 뭐예요? 서치 for 하는 게 옵티멀 디텍터죠.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셋은 디텍터들의 집합이에요. 즉 feasible solution이에요. 알겠어요? 디텍터들의 집합이니까 그 디텍터는 뭘 만족해야 돼요? 각각의 디텍터가 그 집합에 있다는 얘기는 모든 세타 값, 모든 뉴슨스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세타가 뭐 날짜를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시간이나 1년의 어떤 시간이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죠. 이게 false alarm rate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디텍터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교수님이 학교에 안 나오실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날짜라고 하면은 한 6월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디텍터로 픽스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제 환경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아예 안 올 확률이 높으니까 교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나타났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하여튼 뭐 어쨌든 바뀌죠. 그러니까 디텍터로 픽스해서 쓸 건데 우리가 세타가 뭔지 모른다고 해보세요. 아니면은 하나를 만든 다음에 1년 내내 쓴다고 해보세요.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쓸 때 날짜가 어떻게 되든 간에 false alarm rate가 알파가 되면 좋겠어요. 최대. 그래야 좀 덜 어노잉 하잖아요. 맨날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 또 늑대가, 그렇죠. 교수가 나타났다 해서 또 보니까 안 왔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트가 한 10%로 바운드 되면 좋겠어요. 날짜에 상관없이. 알겠어요? 교수님이 출장 갔다 안 갔다에 상관없이 10% 무조건. 알겠어요? 그런 상태 내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디텍션 확률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문제는 디텍션 확률도 어떻게 돼요? 세타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맥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타가 0에서 1까지로 정의되는 어떤 그냥 상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각각의, 이제 여기는 디텍터들이 들어있는 집합 아니에요? 하나를 뽑아내요. 그럼 일단 이 조건은 만족하죠. 근데 걔가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디텍션 확률이 바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충 커브가 그려지겠죠. 세타를 쭉 바꾸면 어떤 하나를 찾아서. 이게 디텍션 확률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어떤 모양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디텍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다른 디텍터를 뽑았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그렸더니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어떤 걸 뽑았더니 또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저 안에 constraint set 안에 search space 안에 그러니까 요 집합이죠. 디텍터들의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놈을 가지고 그려봤는데 어떤 한 놈이 운 좋게도 항상 다른 모든 커브들보다 다른 모든 디텍터의 디텍션 확률 커브보다 항상 위에서 퍼포먼스를 내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더 uniformly most powerful detector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건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흥미로운 문제에 있어서는 존재하고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존재하면 좋은데 존재 안 하면 포기하느냐? 아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UMP랑 상대되는, 반대말은 아니지만 LMP라는 걸 배웠어요. Locally Most Powerful Detector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세타가 예를 들어서 그냥 뉴슨스 파라미터에 따라서 하이파시스가 변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어떤 세타가 특정한 세타 제로 값이고 하이파시스 1, 얼터너티브에서는 이건 아닌데 세타는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기다 아니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기다 기는 아닌데 가까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예요? 여기서 그전에는 이 얼터너티브 하이파서시스에서 고려해야 될 오브저베이션의 덴서티 개수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여전히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냥 개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조리 이걸 만족하고 그 중에서 이런 놈을 찾아야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사실은 좀 수학적으로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뜻이에요? 얼터너티브 하이파서시스에서 고려할 오브저베이션의 PDF를 수를 확 줄인 거예요. 세타 제로에 가까운 놈들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중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걔를 LMP라고 하기로 했고 LMP 구하는 법을 하나 찾았죠. 맞아요? 특별한 경우에 뭐 미분하고 막 했었어요. 잘 기억해요. 시험에 낸다 그랬어요. 혹시 시험에 안 나오면 교수님 빼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내서 시험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크립시트에 베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명 과정을. 근데 안 냈으면 전화를 하면 조교한테 얘기해서 바로 그 문제를 자동으로 추가할게요. 한 번이라도 써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알겠어요? 특히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시작은 디텍션으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텀 하나가 폴스 알람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걸 잘 봐요. 폴스 알람이 디텍션으로 바뀌었나요? 뭐 하여튼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리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넌 랜덤 파라미터에 대해서 보겠어요. 넌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그럼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과 뭐가 다를까요? 일단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가지고 코스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기억납니까?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일 때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의 애브솔루트 뭐 에러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여기서 왜 제가 로어 케이스 세타를 썼죠? 넌 랜덤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랜덤이라고 쓸 수 없어요. 캐피탈을 쓸 수 없어요. 이게 넌 랜덤이에요. 그냥 unknown이에요. simply. 알겠어요? 어떤 CDF나 PDF나 PMF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넌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알겠어요? 예. 이게 에스티메이션 에러예요. 맞습니까? 자, 에스티메이션 에러 벡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말을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뭔가.
그런데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놈을 씌웠죠. 어떤 때는 원놈, 어떤 때는 투놈, 그리고 제로놈도 있어요. 참고로 제로놈이 뭔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1, 2, 3, 0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x예요. 그럼 x에 여러분이 잘 아는 투놈이 있고, 여러분이 또 아는 원놈이 있고, 이제 제로놈이 있고, 또 하나는 인피니티 놈이 있는데, 자 한번 쭉 써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뭐였는지.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제로, 원, 투, 쓰리, 인피니티예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제로, 원, 투, 인피니티. 자, 이럴 때 언제나 우리는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투놈부터 생각해 봅시다. 투놈은 이름이 뭐죠? 유클리디안 놈이라고 하죠, 또. 그쵸? 무슨 뜻이에요? 제로 벡터로부터의 디스턴스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이 점까지 디스턴스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한 다음에 그럼 더 해볼까요? 1, 4, 그럼 5죠. 그렇죠? 9, 그러면 14인가요? 답이 14예요? 네,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죠. 그래서 이게 스퀘어 루트 14예요. 자, 그러면 원놈은 뭐예요? 원놈. 원놈은 우리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부호도 바꿔 놓을까요? 이렇게. 투놈은 안 변하죠. 그렇죠? 투놈은. 원놈은 뭐예요? 원놈은. 원놈은 각각의 엔트리의 절대값을 다 더하는 거죠. 절대값을.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0이에요. 6이죠. 답이. 그럼 이제 제로놈과 인피니티 놈이 있는데 이걸 딱 눈치를 보니까 아하, 대충 알겠어요.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하면 되는지. 이게 뭐 n 놈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그마 i는 1에서 i라고 할까요? 길이를 모르니까 xi의 절대값의 n승을 n분의 1승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놈을 취해도 유니트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는 거예요. 물론 놈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얘들이 유니트가 같지 않으면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주의하세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제로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로승이죠. 무엇의 제로승은? 아니죠. 0의 제로승을 빼고 1이죠. 0의 0승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의 0승. 잘 모르겠어요. 0이라고 정의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non-zero 엔트리 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답은 3. 알겠어요? 네. 그럼 인피니티는 뭐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걸 점점 늘려가면 갈수록 어때요? 큰 놈은 더 커지죠. 그래서 점점 커지면 결국 이 파이나이트한 개수 중에서 absolute value가 가장 큰 놈이 도미넌트해져요. 이 썸에서. 자, 그러면 인피니티 놈은 뭐랑 같을까요? 절대값의 맥스랑 같아져요. 그래서 답은 3이에요. 이 경우는. 알겠죠? 네. 안 어려워요. 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왔어요. 에스티메이션 에러 벡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투놈을 취해가지고 참고로 투놈일 때는 밑에 서브스크립트를 달지 않아요. 알겠어요? 보통 투놈일 때는 서브스크립트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죠. 그런데 이 에버리지가 무엇과 무엇에 관해서 에버리지예요? 여기 랜덤 퀀터티는 y와 세타였죠. 랜덤 파라미터일 때.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이 y와 세타에 대해서 즉 y와 세타의 조인트 CDF 또는 조인트 PDF 또는 PMF 같은 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딱 보니까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타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도 에라 자체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에라를 작게 한다는 것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추정하려고 그러는데 에라를 뭐 원놈이든 투놈이든 뭐 인피니티 놈이든 어쨌든 작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참고로 제로놈을 작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로놈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 안 하는 놈들의 개수 아니에요. 그걸 작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점점 작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그런 게 0이면. 이게 0이라는 뜻은 뭐예요? 퍼펙트 에스티메이션이죠. 만약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가지고 이걸 제로놈을 계산했으면. 맞아요? 그 의미가 있다고요. 인피니티 놈을 작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에러의 맥스 값을 엔트리 중에서 맥스 된 걸 미니마이즈 하니까. 그렇죠? 다 말이 되는데 일단은 투놈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예. 그래서 이거는 민스크 MMSE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MMSE. 자, 그런데 랜덤 파라미터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넌 랜덤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해보자고요. 자,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밖에 에버리지를 못하죠? Y에 대해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넌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랑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구별을 못하게 되고 구별을 못하면 헷갈리고 헷갈리면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Y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 그 전에 이거는 무엇에 대한 펑션이에요? 아니에요? 에스티메이트를 딱 주고 나면. 펑션이 돼요? 아니에요? 아니죠. 에스티메이트 주고 나면 얘는 딱 스칼라 값으로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을 찾고 있잖아요. 차이점은 뭐겠어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누굴 부를 테니까. 이 순간이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막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이러면서. 자, 봅시다. 김경범? 네. 자, 얘와 다른 어떤 점이 있어요? 일단 얘는 랜덤이고 얘는 랜덤이 아니고 얘는 세타에 대해서도 에버리지를 했고 얘는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 불러요? 이런 거를? Function of? 그렇죠.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 function of 세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느낌표 꽝. 여러분은 서한샘이란 분을 잘 모를 거예요. 알아요? 한샘 국어 몰라요? 여러분 때는 국어책, 국어 참고서 한샘 국어 안 배웠어요? 저희 때는 한때 풍미했어요. 알겠어요? 수학의 정석만큼 유명했어요. 저희 세대 사람에서 중에서 한샘 국어 모르면은 간첩이에요. 아니, 간첩도 그 정도 교육은 받고 왔을 테니까 외계인이에요. 알겠어요?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느낌표 꽝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사람은 제가 이래도 뭐 하다가 느낌표 꽝 그럼 다 웃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안 웃죠. 재미없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서 강의를 못 하겠어요. 네, function of theta예요. function of theta. 자, 그러면 자, 제가 항상 이지매를 하는 상준 씨. 자, 어떤 function of theta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뭘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죠. 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and 두 단어를 강조했잖아요. simplify 말고 하나 더 강조했죠. visualize. 윗몸 일으키기 30개 추가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simplify를 하고 visualize를 한번 해보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제 수업을 대학원에서 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이렇게 강조 안 했어요. 제 수업을 이제 들었어요. 2012년부터. 연구년을 갔다 와서 제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학원식으로 강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2년 이후에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은 어때요? 아, 조준호 교수의 두 단어 그러면 이거 떠올려요. 5년 후에, 7년 후에, 10년 후에 홈커밍 데이 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준 씨랑 마주쳤어요. 제가 말한 두 단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화로 까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워커로. 알겠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보고 싶겠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세타의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겼을지 그려봐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 그려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전히 mean squared error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저걸 mean squared error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요즘 하도 많은 사람이 mean squared error라고 불러요. 옛날에는요, 제가 강의 들을 때 mean squared error라 그러면 바로 그 말 자체가 랜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었어요. 그 랜덤 파라미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 에러를 스퀘어 에러 하는 거를 mean squared error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따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mean squared error as a function of theta라 그러면 세타가 예를 들면 랜덤 파라미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에버리지 안 한 거예요. 에버리지 하고 나면 function of theta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이렇게 타협해야 되는 게 참 싫지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고집 부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냥 간단히 0에서 1 사이에만 있다고 합시다. 세타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펑션인데. 뭐 이상하지 않은 이상 아래로 볼록한 커브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스퀘어 에러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에러가 없으면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죠. 밑으로 못 내려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되게 해놨죠. 제가 0 했을 거니까. 여기서 그려지는데 이렇게 보통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겨 먹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그렇죠? 얘는 예를 들어서 MSE 1 of theta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스티메이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그렸어요. mean squared error 커브를. 그때 이런 커브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에스티메이터로 그린다고 합시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본 거랑 되게 비슷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유니폼리 most powerful detector에서 디텍션 확률을 그릴 때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렸죠, 제가. 맞아요? 예. 또 그려요, 어떤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뭐 이런 커브들이 쭉쭉쭉쭉 그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이 중에서 어떤 놈을 찾고 싶어요? 자, 물어보겠어요. 최상원? 예. 여러 가지 에스티메이터들이 서로 다른 mean squared error 퍼포먼스를 세타의 함수로 내놓을 텐데 어떤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모든 것들보다 다 밑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for all 세타가 붙어야죠. 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찾는 거는 뭐예요? 세타 hat of y라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끝났네요? 맞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우리 렉처 노트 처음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이 있을 텐데 영어로 된 거 열심히 들으면서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공부하고 온 학생은 이제 그럴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찾자고 했던 게 노트에는 제가 뭔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렇게 찾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세타 값에 대해서 민 스퀘어 데라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존재하면 그걸 찾으면 되겠어요. 존재하면 사실.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 이 화살표가 잘못됐죠. 아그민으로 한 다음에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질문. 이런 게 잘 있겠어요? 없어요, 잘. 알겠어요? 이런 애는 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subject 2가 안 붙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큰 셋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데, 맞아요? 엄청나게 큰 셋에서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놈들보다 더 항상 낮은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갖는 놈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없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상준 씨 명예회복의 기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생각할 때? 그렇죠. 극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과격화가 되죠. 그렇죠? 극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no constraint예요. 그냥 constraint 셋이 없다는 게 아니라 constraint 셋에 모든 가능한 에스티메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거꾸로 가장 극단적인 예는 물론 empty 셋이지만 그거 다음으로 극단적인 search space는 뭐예요? only one entry죠. 그렇잖아요. only one entry 만약 들어있으면은 그놈이 바로 이렇게 커브가 나오면 그놈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 뜻해요? 우리가 constraint 셋을 잘 줄이면, 잘이에요 여기서, 잘 줄이면 그 안에서는 유니폼하게 이렇게 리스트 민 스퀘어 에러를 내는 놈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constraint를 잘 써서 존재하게 만든 다음에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무 셋이나 엔트리 하나만 있는 거 넣으면 사실 다 존재하잖아요. 그놈이 솔루션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constraint 셋을 만들 때 의미가 있으면서, 알겠어요? 의미가 있으면서 간단한, 그래야지 우리가 최적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구절절 써놓으면 최적화가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constraint를 쓰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meaningful constraint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잘못 썼어요. 쏘리.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자, 자세히 다들 한번 볼까요? 어떤 constraint, 자, 찾는데 subject to예요. such that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합할 때는 그 콜론이나 이렇게 bar를 쓰면 그걸 such that이라고 읽지만 이때는 subject to라고 읽어야 돼요. 네. 뭐 다음에 저보고 저기 PhD 디펜스 할 때 교수님께 에스티메이션도 들었고 하니 제발 좀 교수님께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꼭 임경 박사님 학생들이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요. 그렇죠?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막 온갖 아부를 떨어요. 그럼 제가 가면 뭐라 그래요? 학생들이 such that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날려보낼 거예요. 다음에는 subject to예요. 알겠어요? subject to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수 씨, 이게 physical meaning이 뭐예요? 이게 physical meaning. 아니면 이걸 말로 풀어 써봐요. 수식인데 그냥 이걸 말로 풀어봐요. 말로. 물론 expected value of theta at y minus theta equals 0 vector for theta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인터프리트를 해서 말로 바꿔서 뭐라고 말하면 돼요? 크게 안 하면 뭘 자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세타의 평균이 무엇이 세타의 평균이 세타의 평균이? 세타의 평균이 어디 있어요? 세타는 지금 넌 랜덤인데. 세타의 디텍터의 평균이 디텍터의 평균? 평균이 세타 그러니까 에스티밋의 평균 값이 파라미터의 참값과 같은 거죠. 끝이에요?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 왜 빼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세타 값에 대해서 이것이 0이란 얘기죠. 그런데 똑같이 아까 이거 할 때 우리 여기 그렸죠. 맞아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이것도 또한 어때요? 이것도 또한 여전히 y만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하죠. 그럼 function of 세타 아니에요? 맞아요? left hand side가.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0이 돼요. 이걸 그리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요? 오른쪽 호리젠탈을 세타, 버티칼을 레프트 사이드로 한 다음에 그냥 제로라고 이렇게 그리죠.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얘를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expectation에서 얘는 지금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쪽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칼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때요? 세타가 쭉 증가할 때 오른쪽은 세타니까 얘도 쭉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타에 또 같이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알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처럼 해도 되거든요. estimation error가 스칼라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스칼라예요. 랜덤이에요? 아니에요? estimation error는. 랜덤하죠? 랜덤한데 기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값은 0이지만 우리가 어떤 오브제베이션 y 똑같은 세타에서 어떤 y를 보면 에러가 양수다가 어떤 y를 보면 에러가 음수다가 어떤 y를 보면 에러가 크다가 어떤 y를 보면 에러가 작다가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평균은 0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여러 번 해요. 인디펜던트하게. 세타는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겠어요? 세타를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의 지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름을 측정하는 기계에 집어넣어요. 알겠어요? 굉장히 정밀한 기계라서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까지 나온다고 해봐요. 물론 나노미터까지 하면 이상하게 되죠. 나노미터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원기둥의 지름을 나노미터까지 낼 수 있는 어떤 측정 장치가 있는데 내가 걔한테 한번 이렇게 바이스에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찡 한 다음에 척척척 하더니 얼마 이렇게 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이 맞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았다가 다시 또 그냥 적당히 끼워요. 또 답을 하겠죠. 그걸 한 30번, 40번, 100번쯤 해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측정 장치가 내가 에스티밋을 어떻게 만들면 상당히 그럴듯하겠어요. 값들을 다 평균 내면
그렇죠? 세타에 상당히 가깝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값이 뭐가 0이다 이런 거는 무슨 뜻이에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로 항상 해석할 수 있잖아요. IID에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arithmetic mean이 statistical average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라의 arithmetic mean이 statistical average인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만족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측정 장치겠죠.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할 게. 만약에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계산했더니 항상 어떤 컨스탄트 값이 나온다고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스칼라로 생각해요, 스칼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측정 장치가 있는데 이걸 원기둥을 집어넣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세타 값에 상관없이, 중요한 게 세타 값에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원기둥을 내가 큰 걸 넣든 작은 걸 넣든 여러 번 측정하면 어때요? 항상 제로란 뜻이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측정을 할 때 큰 기둥을 넣어서 측정하든 작은 기둥을 넣어 측정하든 항상 3나노미터만큼 오차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0은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측정 장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게 항상 3나노미터 에러를 낸다는 것만 알면. 왜냐하면 3나노미터 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3나노미터 빼놓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제로이다도 되고 또는 세타의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제너럴라이즈 하면. 세타의 함수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게 세타의 함수가 아니면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경우가 물론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찾을 때 빼버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가 0인 걸 찾고 있지만 어떤 장치가 0을 안 낸다고 해서 기대값을 0을 안 낸다고 해도 항상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일정하게 내면 걔는 좋은 거예요. 빼면 되니까. 제가 이 설명을 잘 안 해놓고 시험에 막 냈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틀리기만 하고 여전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세요.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다른 말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뭐라고요? 원기둥의 지름을 측정하는 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큰 원기둥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작은 원기둥이 들어오는데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물체를 이렇게 끼웠다 저렇게 끼웠다 할 수 있잖아요. 돌려가면서. 맞아요? 다시 꺼냈다 끼우면 좀 달라지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측정을 쭉 여러 번 하면 제로가 나오고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걸 해도 또 다른 지름을 가진 녀석을 해도 항상 0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에버리지에서 항상 어떤 넌제로가 나와도 모든 세타에 대해서 컨스탄트 값이면 여전히 좋은 거예요. 그만큼 빼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서 핸들이 되죠.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빼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무시하겠어요. 알겠어요? 컨스탄트로 나오는 건. 그래서 0인 것만 생각하겠어요. 0인 것만. 네. 자, 그러면 0인 것들은 어떤 좋은 장점이 있다고요? 여러 번 측정해서, 그렇죠? 여러 번 측정해서 arithmetic average를 하면 statistical average랑 같으니까 0에 가까운 에러를 낼 거예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두 개의 그 원기둥 측정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수님이 우리가 기계과 사람들이에요. 정밀기계 가공을 해요. 알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죠? 우와, 더 이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아니야.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예. 참고로 등식인가 부등식인가 공식 9개만 알면은 기계공학의 모든 것은 다 된대요. 도대체 매트리스 디컴포지션만 해도 9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박사할 때까지 필요한 게. 근데 9개씩만 알면 다 된대요. 물론 뻥이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기계공학과 학생이 됐어요. 정밀기계를 해요. 그런 랩에 우린 들어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어느 날 어이 저기 신참 이리 와 하더니 우리 신혼면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고참들이 너무 바쁘니까 프로포잘 쓰느라고
네가 요 물건들 요거 여기 카탈로그 한 7개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사면 될지 알겠어요? 조사해와 이랬어요. 그때 여러분이 딱 봤더니 뭐라 그래요? 카탈로그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원기둥 지름 측정하는 기계들이에요. 스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스펙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빨리빨리 측정하는 게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초에 원기둥 하나씩 측정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장치는. 또 다른 장치도 10초에 하나씩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 번 물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가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평균 내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사이즈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사이에 있는 모든 놈은 우리가 이 장치로 하면 대체로 에러 없게 내줄 수 있다. 굉장히 여러 번 측정하면. 알겠어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무한대면.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리스메틱 에버리지 하려면 여러 번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어떤 놈은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이고 그렇죠. 얘가 베리언스죠. 맞아요? 요걸 한 덩어리로 봐봐요. 제로 민인 랜덤 베리어블의 민이고 제로 민인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죠. 이제 맞아요? 베리언스가 큰 놈이랑 작은 놈이 단점이 뭐예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 적용할 때 극단적으로 베리언스가 제로인 놈은 로우 오브 라지 넘버 해서 측정할 필요 있어요? 한 번만 딱 보면 바로 나오죠. 근데 베리언스가 큰 놈은 어떻게 돼요? 많이 측정해야 되죠. 여러분 그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 할 때 베리언스 구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다 해봤어요. 확률 시간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기대값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제로라 하더라도 두 기계가 어떤 놈이 더 좋은 기계예요? 베리언스가 작은 놈이. 이렇게 만드는 건 쉬워요. 생각보다. 알겠어요? 이걸 줄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에서는 얘가 소위 말하는 프리시즌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프리시즌.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주고 두 기계를 측정했는데 우리 장치는 어때요? 그러니까 참값을 거의 냅니다. 둘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오차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사야 되겠죠?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해서 에러는 제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빨리 몇 번 안 재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그런 말은 안 들어있지만 우리가 expectation들을 low of large number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대값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있잖아요. 확률책에 보면 어떤 책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frequency interpretation 얘기를 하죠. axiomatic approach랑.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책은 이렇게 말해요. low of large numbers를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arithmetic average를 한 게 뭔가 statistical average 한 거랑 같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되는 티어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엑시엄들을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xpectation을 볼 때마다 엔지니어로서 할 건 뭐냐면 기대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IID로 측정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에러는 대체로 제로고 그렇죠? 좀 빨리 수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참값으로 좀 빨리 수렴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기대값이 제로인데 그 중에서도 시간을 절약해주면 프리시즌이 높은 놈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를 이제 새로 몇 개 좀 디파인을 하려고 해요. 03인데 거꾸로 했네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용어를 좀 정해야 할 텐데
이것을 보통 B라는 걸 많이 써요. 잠깐만요. 참고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펑션이죠? 세타에 대한 펑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B 언더스코어 세타라고 부르겠어요. 어떤 책들은 이거를 바꿨어요. 세타 빼기 세타 헷 Y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를 에스티메이터 세타 헷 Y의 바이어스라고 부르겠어요. 바이어스. 왜 바이어스예요? 세타로부터 떨어진 양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보세요. 아까 제로인 거 말고 일반적인 에스티메이터들, 아까 말했듯이 옵셋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많은 측정 장치들이 컨스탄트 옵셋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측정 장치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처음에 사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캘리브레이션을 받아요. 돈을 막 요구하죠. 또는 중고 측정 장치 회사들이 캘리브레이션을 자기들이 해서 서티피켓을 받아서 같이 보내줘요. 예를 들면 에질런트 측정 장치를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고속 무슨 샘플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스테이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링 하는 그 프리퀀시 그 클락이. 그거를 예를 들면은 캘리브레이션을 받아요. 공인하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증서를 같이 줘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바이어스를 없애고 이러거든요. 이게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 알겠어요? 바이어스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이것이 제로 벡터예요. for all 세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러한 세타 헷 Y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unbiased. 그렇죠? unbiased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unbiased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상태로. 모든 세타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제로예요. unbiased.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앞으로 할 거는 이걸 푸는 거예요, 결국은. minimize the mean squared error예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부르니까 이제는. 자, 이게 헷갈리는데 여기 for all 세타가 둘이나 붙어서 우리가 uniformly most powerful detector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라고요? 얘를 constraint set, 그 집합을 정의하는 그 조건 제시법 하는 우리 콜론 다음에 들어갈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그럼 훨씬 안 헷갈려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라고요. 좀 전에 바이어스에 대해 정의했으니까 바이어스를 쓸게요. 알겠어요? 이러한 모든 세타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제로예요. 즉 unbiased estimator들이죠. 알겠어요? unbiased estimator들의 집합에서 어떤 걸 찾겠다고요? 이제 모든 세타에서 minimize mean squared error 하는. 알겠어요? 또는 이게 만약 스칼라면은 이게 뭐랑 같아요? 바이어스의 뭐예요? 바이어스의 mean은, 바이어스는 제로고, 그러니까 estimation error의 기대값은 제로고, 이건 estimation error이 뭐에 해당돼요? 만약 세타가 스칼라면? estimation error의 mean이 제로니까 이거 자체가 variance로 볼 수 있죠.
그래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라는 용어가 나와요. MVUE. 알겠어요? 이런 용어가 나와요. MVUE. 알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Estimation Error의 Variance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무슨 Estimation Error의 Variance냐? Estimation Error의 그냥 Second Order Moment지. 근데 민이 제로니까 제로 민인 것은 어때요? Expected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민이 제로면 Expected Value of x 제곱이랑 Variance of x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이걸 베리언스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예요. 그런데 이거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 전에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넣으려고 그래요. 컨스트레인트를. 자, 저 이짐의 대상인 상중군. 자, 생각해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넣어서 좀 더 작은 셋에서 찾고 싶은지 잘 생각해봐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서브셋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ll unbiased estimator들 중에서만 찾겠다는 거예요. 말했지만 all estimator들을 고려한 다음에 예를 들면 mean squared error를 모든 세트에 대해서 미니마이징을 걸 찾으면 없을 수가 있다 그랬죠. 존재 안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셋을 줄인 다음에 서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존재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좀 더 작은 셋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옵저베이션의 리니어 펑션이나 어파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리니어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쉬워져요.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네, 감형이 됐어요, 지금. 네, 기특해서. 안 그러면 끌고 가서 바로 30개 형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all linear estimators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을 배운 학생이고 제대로 배웠으면 뭐 컨볼루션이라든가 임펄스 리스판스 개념보다도 더 전에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리니어로 할 것이냐, 넌 리니어 할 것이냐, 또는 리니어로 해서 찾아보면 뭐가 더 좋을 것이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속하는, 자, 이제 여기에 속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속하면서 뭘 미니마이즈해요? 이제 estimation error의 variance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겠죠.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b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 만약 존재하면, 여전히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노트의 주제는 이걸 찾는 거예요. 블루를 찾는 거예요. 파란색을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사람들 이름을 잘 붙이죠? 이거 누가 붙였는데 참 잘 붙였어요. 저 같으면 Linear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왠지 아류로 들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이름을 잘 붙이면 뭔가 새로워 보여요. 실제로 새로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데 이름만 잘 붙여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오반 씨? 학술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사기라고 해요. 알겠어요? 학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널 페이퍼는 잘 없는데 컨퍼런스 페이퍼는 학술 사기를 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학술 사기단에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고의적인 학술 사기단이 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새로운 것처럼 포장을 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데는 저도 그 기술을 좀 받아서 해보고 싶은데 페이퍼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재주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기가 싫고. 자,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학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찾아보면 있어요. 예. 그때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냐면 컨퍼런스 발표하고 저널 서브미션 돼 있고 야, 곧 졸업하겠구나. 그리고 리뷰가 탁 와서 이메일 탁 열어보면서 억셉트겠지? 어떤 일이 발생해요? 4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저는.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잘해야 돼요? 리터러처 서베이를 잘해야 돼요. 네.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개념이니까 새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키워드 서치할 때 보면 키워드를 넣잖아요. 그걸 잘못 넣으면 이미 있는 것도 검색에 안 걸려요. 알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나중에 엉엉 울지 말아요. 저한테. 제일 엽기적인 건 뭐예요? 저널엔 억셉트가 됐는데 리뷰어들도 몰랐어요. 새로운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디펜스를 딱 하는데 저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막 이메일 쓰고 있던 조모 교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저거 그거 아냐? 이거 안 되겠는데 졸업이? 이제 갑자기 창백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 나중에 웬만하면 저를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 자,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예요. 우리 지도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나를 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건 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이거? 없죠?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블루인데 앞에는 다 제끼겠어요. 제끼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non-random parameter estimation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non-random parameter estimation problems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학적으로 문제 자체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건 뭐죠? 오브저베이션을 바탕으로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랜덤 오브저베이션이고 파라메타는 오브저베이션에 영향을 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는 랜덤, 하나는 넌 랜덤인데 어쨌든 랜덤한 놈이 있으니까 랜덤한 놈의 뭐가 주어져야죠? 랜덤 오브저베이션에 PDF나 PMF가 주어져야죠. 근데 그 PMF나 PDF는 일반적으로 파라메타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이런 게 주어져요. 이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A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예, 헷갈리지 않게. 결국 non-random parameter estimation problem은 뭐냐면 A family of density functions. 따라해봐요. A family of PDFs of Y죠. 그렇죠? 그러니까 A family of PDFs가 주어져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가. 무엇이? Observation을. 그 다음에 여기 Parameterized by theta 파라미터. 세타를 바꾸면 density 펑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펑션이라고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y의 PDF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arameterized by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해봐요. A family o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observation parameterized by theta 또는 parameterized by unknown parameter죠. 알겠어요? 따라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오브저베이션을 딱 관찰하고 하려는 건 뭐예요? 아영씨? 뭘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져 있는데 오브저베이션 벡터 Y가 딱 리얼라이즈 돼서 왔어요. 그걸 바탕으로 뭘 하는 거죠? 세타를 내는 거 아니에요, 에스티밋을.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이 중에 어떤 놈이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블랙박스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제가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갓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갓이 들어가지고 들어있고 Y를 우리한테 내는데
갓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겠어요? 네. 모르는데 오브저베이션 이 안에 근데 이 갓이 이 안에 여러 개의 박스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탁 꽂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얘거는 1번, 얘는 2번 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3번 이렇게. 물론 여기는 카운터블하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예요. 그래서 세타를 A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 어떤 이게 언카운터블 셋이죠. 그래야 에스티메이션 문제니까. 디텍션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이게 카운터블 셋이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다른 거예요. 디텍션 에스티메이션은. 넌 랜덤 파라메타 디텍션과 넌 랜덤 파라메타 에스티메이션 문제의 차이점 뭐냐면 이 집합 A가 카운터블이냐 아니냐예요.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됐고 다시 돌아와서 쭉쭉 넘어가겠어요. 이거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자, 이거예요. 이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인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베스트인데 어떤 센스로 베스트예요? 어떤 센스로 베스트예요? mean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싫지만 다 써요. 그렇게 요즘. mean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모든 세타 값에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예요. 자, 리니어라고 했죠. 항상 보면 여러분이 용어가 있으면 하나하나 찾으면 돼요. 자, 리니어라고 했어요. 리니어라고 했으니까 오브저베이션을 세타의 도메인으로 어떤 매트리스를 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W를 찾으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세타잇이라고 아직 써놔요. 그 다음에 unbiased 여기 있죠. 왜 아까랑 다릅니까? 왜 다르죠? 여기 안에서 빼기 세타가 있어도 이게 Y에 대해서 에버리지한 거죠. 참고로 여기서 제가 서브스크립트식으로 밑에다 안 쓰고 쓴 거는 세타의 함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세타에 대해서 에버리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에버리지 못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제가 에버리지 하라고 그 랜덤 퀀터티를 밑에다 쓰고 어떤 때는 얘가 세타의 펑션이라고 세타를 서브스크립트처럼 쓸 거예요. 캐피탈 E 옆에다가. 자, 이것이 뭐예요? 이 왼쪽 게 펑션 오브 세타예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자, 이걸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했지만 저렇게 해도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오브저베이션 랜덤 벡터인데 가우시안이에요. mean이 theta all one. 코비런스 매트리스가 시그마 스퀘어 타임스 아이덴티티. 그 화이트 노이즈인데 오브저베이션은 mean이 이제 all one 벡터 방향으로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값을 딱 보고 세타를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어요. 알겠죠? 네. 언뜻 보면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벡터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한 100만 바이 1쯤 돼요. 그러면 각각의 엔트리들이 어때요?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가우시안인데 다이고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디펜던스. 알겠어요? 심지어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요. 민 데이터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 여기서 세타만 언노운이고 여기 써놔요. 노운이라고. 시그마 스퀘어는 노운이라고 합시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세타를 추정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근데 세타를 찾아보라는데 어떤 세타잇을 찾아야 됩니까? 세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냥 있는데 넌 랜덤 파라미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일단은 보세요. 언바이어스드고 리니어인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하는지부터 봅시다. 걔가 베스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서 오브저베이션 벡터에다가 all one을 이너 프로덕트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건 뭐예요? 각 엔트리들 있잖아요. y1, y2, y3 나오는 걸 아리스메틱 민을 계산한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리스메틱 민을 계산해서 그걸로 에스티밋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첫째 질문. 이것은 리니어 에스티메이터입니까? 리니어잖아요. 네? 이거 모르면 곤란해요. 네, 리니어죠. 자, unbiased입니까? 기대값 취해보면 되잖아요. 자, 기대값 취해보겠어요. 그러면 n분의 1 앞으로 나오고 결국은 y 트랜스포즈 올 1인데 y가 뭐예요? y가 가우시안을 리니어 트랜스폼 하면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우시안이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폼은 가우시안이니까 민을 리니어 트랜스폼 한 게 되네요. 이너 프로덕트에서. 그래서 y에다가 즉 민에다가 올 1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타 올 1 트랜스포즈 올 1이에요. 그러면 n 타임스 세타죠. 그걸 n으로 나눴으니까 세타죠. 그러면 이 에스티메이터 세타 헤드 오브 y의 기대값은 모든 세타 값에 대해서 세타가 나옵니까? 나오죠. unbiased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linear unbiased estimator가 존재해요. 그 중에 우리는 best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에 얘가 best일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해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이거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가 옵티말이지 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니라는 걸 주장할 거예요. 자, 누구?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하나 찾아봐요. 저거 말고 현수 씨. 자,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인데 이건 말고 하나만 찾아봐요. 모르겠어요? 장정화?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인데 이거 아니고 딴 거. 모르겠어요? 아영씨 아까 했고. 우한씨? 박성식?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좀 최원석? 예. 1 영은 y에다가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y1만 가지고 해요. 그냥 y1. y1의 기대값은 얼마예요?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y1만으로도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돼요. 마찬가지로 y1 더하기 y2를 2로 나눈 걸로도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3y1 더하기 5y2 나누기 8 하면 되잖아요. 무슨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그 중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리스메틱 민 관계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자, 따라해봐요.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블루 해봐요. 네. 블루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마지막 E가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블루예요. 알겠어요? The blue예요. 네. 주의할 건 뭐냐면 그 그러니까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서 반드시 블루가 존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각각에 대해서 퍼포먼스 커브를 그리면 항상 모든 세타에 대해서 제일 밑에 민스퀘어 데라를 내야 되는데 펑션 오브 세타로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사실은 이 렉처 노트를 끝냈어야 되는데 이거 뭐 피지컬리 불가능이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도 했죠 지금. 아닌가요? 이제 이거 할 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간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한번 휴강할 테니까 요걸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조금 전이라 약간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로 미니예요. 처음부터. 오브저베이션이.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예요. 시그마 스퀘어 타임스 아이덴티티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가우시안이고 그런데 세타 제곱이 파라메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 제곱 즉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존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기까지 합시다.